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내 계좌 1억을 10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 노후 대비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왜 국내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원, 1조 500억 원어치, 그리고 외국인은 8,500억. 거래소 시장은 팔아가면서 왜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합쳐서 2조 원 가까이 샀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다시 신고점을 뚫고 1180포인트를 넘어서서 2000포인트, 그리고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3000포인트를 향한 정부가 말한 대로 이러한 기회가 30년 만에 다시 진짜로 저 박한쌤이 2달 전, 3달 전, 작년도 11월 달부터 계속 외쳤던 대로 진짜 오고 있는 건지, 그때 당시만 해도 800포인트 대였죠. 근데 지금 벌써 1160포인트까지 참 주춤거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여러분께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890포인트 대, 70포인트 대였습니다. 한번 올라왔죠. 명절 전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밀렸을 때 또 추가로 계속 지금 베팅하고 있어요. 뭐를? 레버리지를.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15,000원이다. 이제 2만원을 건너가서 신고점이었던 3만원대까지 충분히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신고점을 넘어서서 앞으로 계속 수익률 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닥 이 레버리지, 그 150 레버리지인데요. 233740. 예. 왜 이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희망이 되고, 예, 11,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100% 상승했다가, 예, 코드 번호가 233740이에요. 11,000원대에서 21,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죠. 여기 28,900원, 3만원 전후까지는 이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1,500포인트를 돌파하면 무난하게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봤었던 때가 이제 12,000원대, 그래서 11,000원대란 말이에요. 3만원 도달하면 200% 가까운 수익이네요. 그렇죠? 네. 지수는 100% 상승하지만 레버리지는 2배니까 200%, 1억을 집어넣었으면 3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가면 4만원대가 넘어가겠죠? 2,500포인트 가면 8만원에서 9만원 정도에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3,000포인트 가까이 가면 이제 이거는 복리로 늘어나니까 10만원대에서 97,000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억이 10억 될 가능성. 쉽게 말해서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당시에 870, 880포인트였던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서 15,500포인트면 아까 보셨던 3만원 레버리지, 그리고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6만원대,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 10만원대 전후에서 움직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의 계좌 지금 1억짜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2억 5천을 돌파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계속 저를 믿고 따라오셨던 분들, 왜 그럼 이렇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 1억이 10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뭐 10억이 꼭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4억에서 일단 5억에서 한번 중간에 또 회수도 하고 매매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왜 지금 노후 대비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지 못한 많은 분들한테 마지막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 주느냐면요. 최근에 나온 중요한 뉴스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정부가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한쪽 날개는 그러니까 이제 내 1억을 10만 원, 10억으로까지 올려줄 때 한쪽 날개로는 즉 코스닥 지수가 88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혹은 2000포인트까지 가는 동안에 한쪽 날개는 정부가 담당을 하고 또 우측 날개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 3년 내로 결정된다. 짧게는 이번 연도 상반기 중에 2000포인트 3월에서 4월 달까지도 가능해 보인 수치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역대 최대 규모로 계속 코스닥 시장을 쓸어 담고 있느냐?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정부는 옛날에도 많이 어떤 국민 펀드라든가 이런 것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른 형태예요.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ISA 계좌에 담습니다. 잠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번 주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몇 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공공자금, 즉 연기금과 정부가 75조 원, 그리고 정부와 공공자금이 75조 원,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에는 50조 원 정도가 이자 비용이나 금융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것은 사실 한 25조 정도. 그다음에 민간,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박한샘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국민이 또 75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총 150조 원을 가지고 신성장 동력에 이 투자하는 투자 자금으로 쓰이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저하 문제. 그래서 성장성이 둔화되고 일본처럼 생산성이 저하되고 유럽처럼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24개국 중에서 OECD 선 국가 중에서 22위의 성장률을 엊그저께 발표가 됐더라고요. 세계 조사하는 기관에서.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기술 패권주의죠. 중국도 대규모 국가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고 미국은 자본과 정부의 보조금, 즉 민간과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걸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옛날처럼 5개년 경제 개발이라든가 혹은 이 정부 주도의 뭐를 하기가 지금은 뭐 의미가 없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반도체나 자동차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정부가 오히려 여기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부 주도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공급망 재건이라든가 중국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전략적 지원.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비즈니스라든가 화학이라든가 한국도 그래서 그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150조 원을 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또 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 지원이 사실은 한 2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조 원은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자 및 금융 지원이에요. 실제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1조 원을 빌렸다. 어떤 뭐 반도체 뭐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5%, 6% 이자인데 정부가 이제 거기서 1%, 2% 지원해줘서 금융기관 이런 정부 채권 발행 같은 걸로 그래서 뭐 저리로 3%나 2%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50조 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100조 원이 민간과 연기금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국민 여기서 민간이라는 것은 기업체를 얘기합니다. 75조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25조 공공자금에서 50조인데 이게 금융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10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성하는데 정부가 25조 원을 책임지고 나머지 75조를 여기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인데 국민연금에서는 당연히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1,400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작년도 200조, 벌써 이번 연도만 해도 거의 100조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뭔가 주식에 계속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낮으니까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한 뭐 5년, 10년 동안 계속 그래서 2조 원, 3조 원씩 1년에 그래 10년 동안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25조 정도를. 그런 정책이고 또 퇴직연금 제도가 들어오죠. 사실은 그렇게 정책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맞춰서 각자 알아서 부를 형성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동안 막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겹겹이 터치란 형태죠. IRP 계좌가 있고 연금 저축 계좌가 있고 거기다가 또 ISA 계좌도 있고 그래서 총 3개입니다. 자, 그런데 IRP는 희망퇴직 개인 퇴직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또 중간에 또 쪼개서 찾을 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연금 저축은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900만 원까지, 600만 원.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추가로 600만 원. 그래서 총 900만 원까지. 혹은 내가 IRP 900만 원 더하면 1,800만 원인데 나는 IRP는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세제 혜택 600만 원 받는 거 빼고 더해서 900만 원 더하면 1,800만 원까지 이렇게 합쳐서 일단 혹은 하나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IS 계좌는 2,000만 원까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무 복잡합니다. 네.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걸 받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한마디로 종합금융소득세에 2,000만 원 넘어가면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하는 거는 바로 슈퍼 ISA 계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것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2,000포인트 갈 가능성이 1,500포인트는 거의 무조건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2,000포인트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제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6월 달부터 지금 출시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 2026년도. 자, 그런데 정부가 크게 3가지가 IS 계좌인데 기존의 IS 계좌하고 뭐가 다르냐면 3가지가 달라요. 20%의 손실을 보존해 줍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2천만 원 손실 났어요. 그럼 정부가 최대 20%까지 보전해 준다는 거죠. 4천만 원 손실 났어요. 그럼 20% 보존해 준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아무거나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 펀드에 집어넣었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정부에서 투자하는 그 150조 원 거기에 펀드에 이제 반도체 뭐 20조 뭐 자동 로봇에 20조 AI에 20조 뭐 배터리에 뭐 7조 9천억 뭐 이런 식으로 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책 발표한 거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IS 계좌 들어가서 그 펀드에 가입했을 때 그때 그 펀드가 손실이 나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20%까지는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계좌에서 주식 매매하다가 손실 났다. 그런 건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 펀드에 들어갔을 때를 의미한 가능성이 높다. 6월 달에 출시 예정인데. 자, 그 다음에 IS 계좌는 모든 증권사 1인 1계좌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키움증권 쓰다가 삼성증권으로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계좌를 해지하고 또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1인 다계좌가 가능합니다. 박한샘이 3개도 가능하고 4개도 가능하다. 증권사별로 쓰는 거 하나씩 쭉 갖고 있다가 이쪽은 노후 대비용으로 이쪽은 이번에 뭐 부모님 팔순잔치용으로 이쪽은 나중에 내가 IRP 계좌로 넘겨서 비과세 혜택 이 계좌 받는 걸로 참 연금저축으로 넘겨서 나중에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세제 혜택을 받는 용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렇게 좀 늘어나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예. 저기를 했습니다. 2천만 원까지 IS 계좌가 2천만 원까지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늘려주냐면은 4천만 원까지 늘려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계좌는 2천만 원까지가 가능했습니다. IS 계좌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까지 1인당 IS 계좌를 늘려주냐면 4천만 원까지 늘려줍니다. 한 계좌 1년에. 그러니까 IS 계좌가 총 5년간 2천만 원씩 해서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가입하다가 돈 10,000원만 넣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2천만 원 넣었다. 그럼 2천만 원이 되겠죠. 작년에 2천만 원, 이번 연도 2천만 원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생겼네. 2천만 원 넣고 또 추가로 작년에 못 넣은 거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5년간 1억을 한도였습니다. IS 계좌가. 근데 슈퍼 IS 계좌는 얼마냐? 매년 4천만 원까지 해서 이제 2억으로.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국민성장펀드가 여러분들한테 1인 한도가 얼마냐? 2억까지 IS 계좌를 통해서 국민성장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 따로, 슈퍼 ISA 계좌 따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가만히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6월 달에 일단 실행 예상되고 있는 게 IS 계좌 1년간 2천만 원씩 1억에서 이제 1년에 4천만 원 한도로 2억까지 총 5년간. 그리고 소득공제도 뭐 일반인은 200만 원, 저기는 2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서민은 400만 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도 1,000만 원까지도 늘려줄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IS 계좌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었다,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국민성장펀드는 배당 분리과세를 9%로 일단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박한쌤이 ISA 계좌를 통해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9%가 5%까지도 지금 파격적으로 줄여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IS 계좌를, 슈퍼 IS 계좌를 써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를 하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만약에 근데 나는 슈퍼 IS 계좌를 가입하지 않고 그냥 국민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이나 대신증권이나 삼성증권으로 IS 계좌를 이용하지 일반 계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 40%, 1억 벌었으면 분리과세 9% 900만 원. 그 다음에 손실 20%는 메꿔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IS 계좌를 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9%가 아니라 5%까지. 그리고 손실 보장률도 20%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소득공제도 세금 감면이 일단 지금은 최대 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1,000만 원까지 혹은 그 이상도 세금 감면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해갖고 5년간 총 1억이었는데 이제는 4천만 원, 4천만 원에서 5년간 2억까지. 그러면 와이프로 하나, 내 이름으로 하나, 그리고 아들 이름으로 하나. 그러면 보통 6억이거든요. 1년에 4천만 원씩 해서 1억 2천만 원씩. 혹은 뭐 여기서 부모님 이름으로 해도 되겠죠. 나중에 이제 세금 문제가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4천만 원까지 늘려준다는 얘기는 파격적으로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주식으로 돈을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노후 대비를 해라.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정부 정책이 바뀐 게 아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주식 정책으로 바뀐 게 정부가 어떤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류가 변화됐다. 즉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펀드 정책으로. 이게 이제 지금은 국민성장펀드죠. 앞으로 퇴직금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도 또 이제 투자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국가 전체가 부동산으로 흘러가던 물줄기를 어디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으로 물줄기를 바꾸고 있는 과정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개인 국민들이라는 여기에 ISA 계좌를 새로 손을 봐서 슈퍼 IS 계좌로 하는데, 이 국민성장펀드에 이렇게 들어오면 20% 손실도 보전해주고, 그리고 세제 혜택도 1,000만 원 이상 1인당 그렇게 계좌나 1인당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분리과세 9%인데 5% 이하로 낮춰줄 수도 있고, 파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로 일단 온 가족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부동산으로 가려고 했던 돈들이 일로 이제 들어와요. 미국처럼 유럽처럼 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 기관들은 베팅질을 하는 겁니다. 조 단위로 지금 쓸어 담고 있죠. 30년 전, 40년 전 이것을 미리 경험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외 펀드들은 들어오고 있고, 일본은 이제 최근에 한 20년 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했죠. 15년 전, 20년 전부터 당연히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정책적인 혜택이 우리들한테 앞으로 진정한 이게 주식 코스닥 시장에 어떤 강력하게 쏘아 올리는 어떤 로켓탄과 같은 추진체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및 이쪽에 50조 원 직간접 투자죠. 그 다음에 인프라, 에너지 고속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전력 인프라에 50조 원을 깐다는 거거든요. 150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초저리 대출 50조 원. 반도체나 이런 회사들은 돈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투자할 때 정부가 저리로 대출해줘서 좀 더 육성 정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뭐 채용도 늘리고. 자, 그래서 실제 돈이 되는 부분은, 직접 투자하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 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물론 반도체하고 따로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런 속에서 정부 정책은 일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 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쉬는 명절 동안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If you are in Korea and want to work on chip design, 그리고 fabrication or AI software, join Tesla.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만약 한국에 살고 있어? 그런데 너 일하고 싶지 않니? 테슬라에서 함께 우리하고 조인해서 한번 일해보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면, 칩 디자인, 반도체 칩 디자인 설계자들, 그리고 또는 이 반도체 공장,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기서 일하는 것은 이제 일반 단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이제 엔지니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AI 소프트웨어를 만지는 사람. 그래서 한번 우리하고 조인해봐라.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가 태극기를 16개를 막 쫙 달았어요. 이틀 전에. 자, 그리고 트위터에도 올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떤 나라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반도체 연구센터를 한국에서 앞으로 채용해서 한국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이제 탈출해서 한국에서 전초기지를 삼겠다는 거죠. 연구소, 반도체나 AI의 이런 연구소. 왜냐하면 한국에 반도체 기업들이 있으니까 어떤 로봇이 만약에 반도체를 이렇게 해갖고 설정했는데 이상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자, 현장에서. 자, 그래서 지금 뽑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루 있다가 또 이틀 있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엔 구글이, 지금 뉴스가 약간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구글은 2026년도에 한국 돈으로 약 200조 원, 1850억 달러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 건립, 즉 TPU 데이터 센터입니다. GPU가 아니라. 요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단 투자하는 걸로,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 그동안에는 LG급 데이터 센터 빌려갖고 했는데요. 2026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거. 어느 정도 규모로 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잘못된 정보예요. 고성능 GPU 확보 아닙니다.
구글은 TPU예요. TPU 확보해서 데이터 센터를 또 자기들의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구글로 끝날 거냐? 구글은 우리나라 퓨리오사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20명이었어요.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이 회사를 얼마 주고 살려겠느냐?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4,500억을 주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또 환율이 이제 적었으니까 뭐 1조 2천억이었, 3천억이었던 것 같은데 제안했는데 퓨리오사에서 거절했죠. 왜 거절했을까요?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차세대 반도체인 인간의 뇌를 닮은 TPU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격은 절반 이하고요. 전력은 10분의 1도 안 먹어요. 무슨 얘기냐? 국민성장펀드에서 퓨리오사에 투자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라든가 실적들도 보면 어마어마하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이번 연도에 2025년도에는 매출액이 97조에 영업이익률이 47조였는데요. 2026년도는 매출액이 160조 원대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87조 원에서 90조 원 사이, 즉 50% 넘는 거의 60% 육박하는 수준까지 튀어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 회사에 다니는 3만 명의 직원들한테 영업이익의 10분의 1, 즉 90조 원의 10분의 1, 9조 원을 성과급으로 쏘게 되어 있습니다. 9조 원 나누기 그러면 얼마예요? 9조 원을 나누기 3만 명 해보세요, 직원들. 그러면 1인당 3억씩 성과급으로 2026년도에는 쏘는 겁니다. 2025년도에 1억대, 2026년도에 3억대, 그 2027년도에도 만약에 3억대, 그 다음 연도에도 유지가 돼서 3억대라면 앞으로 총 3년간, 4년간 10억의 성과 보수를 하이닉스 직원들한테 평균 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이닉스 직원하고 젊은 애들끼리 둘이 결혼했다. 기본 급여 빼고 성과 보수만 부부가 20억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런 기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의 연봉이 앞으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지느냐? 테슬라가 지금 한국에 뛰어들었잖아요. 연봉이 떨어지겠습니까? 하이닉스에서 더 주면 더 주겠죠. 자, 구글이 또 데이터 센터 짓지만 이들도 반도체에 목말라요. 근데 단순히 이들이 반도체 때문에 한국에 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 이번 연도에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3,795억 달러에 이번 연도 2026년도에는 6,600억 달러, 구글 하나만 1,800억 달러, 아마존이 뭐 2,0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한다고 해갖고 최근에 비용 때문에 주춤했었잖아요. 두 회사만 벌써 4,000억 달러입니다. 6,000억 달러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6,000억 달러, 6,600억 달러면 얼마냐? 800조 원입니다. 900 여기는 이제 6,600억 달러니까 900조 원이네요. 900조 원이 넘겠죠. 자, 그런데 왜 구글과 테슬라는 한국에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반도체 회사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피지컬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서 짓는데 1조 원이 들어갔다. 그럼 1년에 유지비가 1,000억입니다. 10분의 1.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50% 이상은 뭐냐? 전력.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기를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지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자,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 짓는 거가 한 10년에서 20년 지나면 그만큼 돈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조 원 쓰면 앞으로 10년, 20년 100조 원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가 중요해요. 자, 그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필요한 전력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한국의 데이터 센터들 지어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150조 원을 총알을 준비했어. 반도체도 들어가지만 전력망, 전라도, 새만금, 당진, 쫙 서해안 전력망, 알리백에 준하는, 그렇죠? 이 해상풍력 전력망을 깔아서 해상풍력
전력 고속도로를 깔아서 용인까지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설비 투자만 11조 5천억.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 그래서 새만금에서 화성까지 이렇게 쭉쭉 단계별로 총 1070 킬로미터에 8기가와트. 8기가와트는 어느 단위냐면요.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있죠? 한 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설치한 그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거 대용량이거든요. 1.2기가와트입니다. 한 개당. 보통 2개, 3개 치니까 한 3.3기가와트. 왜냐면 그래야 이제 발전 설비,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고 전력 설비가 낭비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몇 개 짓는 거예요? 8개 짓겠다는 거죠. 스몰 모듈러가 0.3에서 0.25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만큼, 그런 거 스몰 모듈러 수십 개 해당되는, 원자력 발전소 8개 해당되는 규모를 해상풍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해서 서울 수도권 반도체라든가 데이터 센터 짓는 데다가 전력을 공급, 옛날로 따지면 군량미죠. 전쟁을 할 때. AI 데이터 센터가 최첨단 정규군이라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군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은 미국에서는 그 군량미가 1kW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1kW당 소문자. 그러면 한국은 3만 원에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정도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서 알리백도 충족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용인 처인구 남사업 일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앞으로 10년간. 하이닉스는 600조 원을 투자하겠답니다. 하이닉스는 호법 IC와 남용인 이 사이를 가로지르는 처인구 요 아래 하단 부분에 1차 120조 원 그리고 2차 360조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까지 다 나왔어요. 아마 근데 이것은 이제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죠. 민관 같이 하고 이 하청업체들 설비 투자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HBM에 있어서 향후 특수가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중국이 14인치 메모리 반도체를 반값에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지금 2나노, 3나노, 5나노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그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14나노. 물론 삼성전자가 하고 시스템 반도체니까 우리가 거길 14나노는 뭐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HBM이 들어간 HBM3급이 3나노, 대만의 TSC 3나노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세트로. 그래서 H200이다, X200이다라는 AI 세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기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도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구글이나 하이닉스, 테슬라는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기가 필요하고. 누가 그 전기를 싼 값에 앞으로 5년, 10년, 20년간 제공해 주느냐. 경쟁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생존이 걸린 거니까. 그래서 한국의 앞으로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 뭐 테슬라 이런 데는 당연히 올 것 같고요. 네.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들이 올 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것에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없던 자본들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2,000포인트에서. 근데 지금 6,000포인트 가까이 왔죠. 거래소.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지난 20년간 못 넘었었는데 이제 단순히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바위 덩어리,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부하고 맞물려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은 그들한테 미끼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전력이라는 미끼를. 설비 투자라는 미끼를. 즉 피지컬 AI를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코스닥 2000포인트.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올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 들어오지, 구글 들어오지, 반도체 클러스터 저렇게 들어오면 저게 우리나라끼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메타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스닥에 퓨리오사라든가 굵직굵직한 회사들 AI 쪽 반도체와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1500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빠르면 3월, 늦으면 상반기. 정말 빠르면 상반기 2000포인트까지도 순식간에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계좌 1억짜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코스닥 150 레버리지. 불과 얼마 전까지 얼마였느냐?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면 늦은 이때 벌써 11월 12월이에요. 종합주가시 한참 거래소 올라왔을 텐데. 근데 지금 얼마예요? 19,000원이에요. 20,000원 찍고 22,000원 찍고 100% 올라갔다가 순식간입니다. 거래량 보세요.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0,000원까지 2,000포인트에 충분히 1,500포인트, 1,700포인트에 30,000원, 2,000포인트에서는 60,000원에서 50,000원 선상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30년 만에 온 강력한 상승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 기회를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 하라고 정부가 그리고 외국의 이 기업들이 테슬라, 구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겠죠, 같이. 마지막 제가 봤을 때 부동산으로 내가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한 여러분한테 일반 저 같은 서민들 여러분한테 종잣돈 1억 원, 2억 원, 뭐 많게는 5억 원, 10억 원 갖고 10배, 5배 불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이정표. 제가 앞자리 계좌, 통장의 앞자리 숫자를 바꿔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1억이 지금 2억까지는 왔어요. 3개월 사이에. 이번 분기에 1, 4분기, 2, 4분기에 3억에서 4억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치고받고 하고 넣다 뺐다 하고 연말까지 10억까지.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